자,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조립제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뭐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자, 이게 3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지금 x-2로 나누래.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직접 이렇게 쭉 나눠서 x-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했잖아. 자, 구하는 방법 봤더니 일단 최고창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했죠? 3x의 제곱을 해줬죠. 그럼 곱해버렸더니 3x의 세제곱 됐고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됐죠. 그래서 위의식에서 아래식을 뺐다고. 자, 이렇게 빼고 나서 봤더니 이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뺐더니 2x의 제곱,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됐고, 그쵸?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2x 해줬고요. 곱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래서 위에식 아래식, 위에서 아래식 또 뺐더니 2x의 제곱 2x의 제곱 없어졌고, 뺐더니 2x 플러스 6 됐고요. 그럼 여기 두 번 또 들어가죠? 두 번 또 들어가서 2x 마이너스 4가 됐고, 뺐더니 너는 10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요놈을 뭐라고 했냐면, 너를 나눴을 때의 몫이라고 했고, 요놈을 나머지라고 했죠. 자, 이렇게 직접 나누는 방법이 직접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해보자는 거야.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누는 수에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나누는 수에 개수들을 먼저 씁니다. 자, 그럼 개수들을 쓰려고 봤더니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개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다음에 6이 있죠. 개수들을 먼저 씁니다. 그럼 개수를 먼저 써봤더니 뭐가 됐냐면 3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너는 밑으로 나눌 텐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너는 x-2로 나눌 건데 니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야 돼. 그럼 x가 얼마지? 2란 얘기죠. 그럼 x는 2야. 여기다 2를 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들어있는 3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3이라고 써줘요. 자, 다음 얘랑 2랑 3이랑 곱한 놈을 어디에다 쓰냐면 여기에다 씁니다.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하는 거야. 더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돼서 2 이렇게 됐다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2랑 곱한 놈을 여기다 써줍니다. 두 번째. 자, 2 곱하기 2는 4가 됐고요.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를 더해주면 너는 2 이렇게 됐죠? 다시 2 곱하기 2는 얼마가 됐고, 얘랑 이렇게 다시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2는 4. 자, 6이랑 4랑 더했더니 10. 됐습니까?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놈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나머지라고 표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서, 자, 여기랑 2랑 3이 있는데 요 2, 3이 어디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이 됐죠. 그래서 너를 거꾸로 이제 가서 얘를 상수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1차항의 개수, 1차항 개수, 그 다음에 이놈을 2차항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나머지를 안 했는데 나머지도 10 여기랑 똑같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써야 되잖아.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된 거야? 요 놈이 몫이야. 그래서 몫은 거꾸로 올라가면서 써봤더니 얼마? 3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가 됐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 거다? 12라고 우리가 직접 나누지 않아도 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쉽게 해줄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조리제법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을 때 조리제법을 이용할 때 fx를 어떤 식으로 나눈대. 근데 여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 나눌 때는 반드시 조리제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1차식으로 나눠야 돼. 못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그 다음에 이 1차식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되냐면 1차 항의 개수가 1이어야지만 조리제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형하는 식 배웠죠? 어떤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이거는 조리제법을 못한다고. 이유는 여기에 지금 x의 개수가 a가 아니죠? 그럼 얘는 a로 만들기 위해서 1로 만들기 위해서 요 식에다 a분의 1을 곱하라 그랬고, 요 식에다 a를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식의 변화 없잖아. 따라서 a분의 1을 곱했더니 너는 뭐가 됐고, x 플러스 얼마 a분의 b가 된 거고, 너는 a 곱하기 qx가 된 거고, 플러스 r 된 거지. 자, 이제 뭐 이용할 수 있다? 자, x의 개수가 지금 이제 x의 개수가 1이니까 너는 조리제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다시 너를 구한 다음에 뭐를 양변에 a를 다시 곱해서 양변에 a를 곱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직접적인 문제는 좀 이따 문제를 예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조리제법은 나중에 3차 이상의 다항식에 인수분해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를 볼게요. 자,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다음에 못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럼 조리제법을 모르면 그냥 뭐 하면 되지? 그냥 직접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조리제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개수들을 먼저 쓰자고. 그럼 개수를 썼더니 3. 자,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4. 자, 근데 여기는 x항의 개수가 없죠. 그러니까 x항의 개수가 없을 때는 0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준다고. 자, 그 다음에 너는 네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죠? x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를 써주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와서 첫 번째는 무조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 3.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부터는 곱한 걸 여기다 쓴다 그랬죠? 마이너스 6. 위식에서 아래식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4가 됐고, 더했더니 4. 자, 세 번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됐고, 더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13. 그럼 얘가 뭐라고? 나머지라고. 그 다음에 상수 1차, 2차식. 그래서 몫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이번 문제 봤더니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쓰래. 그런데 얘는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아니지? 1차항은 맞지만 1차식은 맞지만 뭐가 아니야? x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봐.
자, 얘를 fx라고 뒀을 때 fx를 지금 2x-3으로 나눴더니 몫이 나올 거고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리치법을 이용하려면 개수가 1이 돼야 된다 했잖아. x의 개수가.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되니? 2분의 1을 곱하라고 했고요. 이 식에다 2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됐지? 너는 x-2분의 3이 됐고요. 곱하기 2의 qx 플러스 r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fx를 x-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몫이 qx가 아니라 지금 2qx가 몫이란 얘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일단 조리제법을 이용을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자고. 그러면 쓴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이렇게 썼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은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와서 2가 됐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곱한 거 여기다 쓰는 거죠? 곱한 거 썼더니 3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됐고, 더하면 2가 됐습니다. 다시 얘랑 얘랑 곱했더니 3이 됐고, 더하면 6이 됐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자. 이 식은 지금 어떤 식이냐면 얘가 지금 몫인데 몫을 우리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됐고요. 몫이 뭘 여기다 썼냐? 지금 얘의 나머지는 지금 6이 된 거잖아. 그럼 답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유는 얘는 지금 x-2분의 3으로 나눈 거지 2x-3으로 나눈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봐. 어떤 fx를 이게 fx라고 두면 fx를 x-2분의 3으로 나눴 몫이 뭐가 나온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나머지가 6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는 지금 이 식이 몇 번째 식이냐면 요 두 번째 식이라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 몇 번째 식이야? 첫 번째 식이잖아. 그럼 이 식을 다시 아까 2분의 1이랑 2 곱해서 만들었으니 그럼 요 식에다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요 식에다는 뭐를 해주고 2x-3이 되기 위해서 거꾸로 2를 곱하고 요 식에다 얼마? 2분의 1을 곱하란 얘기죠. 그럼 곱했더니 너는 얼마가 됐니? 2x 마이너스 3이 됐고 2분의 1을 요 식에다 곱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고 더하기 6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 2x-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돼야 돼. 얘 x제곱 마이너스 1이 몫이고 그 다음에 이 6이 나머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나누는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항등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뭐랑 뭐로 나눠지냐면 방정식이랑 항등식으로 나눠지는데 방정식은 얘들아, 방정식은 뭐가 방정식이었냐면 문자에 따라서 맞나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이죠. 문자에 따라서 어떤 문자를 우리 보통 뭐라고 하니? 미지수라고 하잖아. 에 따라 뭐가 나오거나 참이 될 수도 있고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뭐라고 얘기하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너를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니? 뭐 같은 게 있었죠? 뭐 3x 플러스 5는 4다. 뭐 이런 건 방정식이잖아. 그쵸? x가 얼마에 따라서 네가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를 풀었더니 뭐 3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됐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아냈다고. 그쵸? 근데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 항등식은 문자에 관계없이 문자 즉 무슨 거? 미지수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 너는 쉽게 그냥 뭐냐면 보통 x라고 뭐 xy 뭐 미지수값 주어지니까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고. 자, 무슨 말인지 볼게. 자, 우리가 뭐라고 할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뭐랑 같은 거지?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하고 같은 거죠. 자, 내가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0 대입했더니 2의 제곱은 0제곱 더하기 4 곱하기 0 플러스 4가 돼서 너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됐고요. 너 0제곱 0, 4 곱하기 0, 0에서 4 성립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수나 대입해봐. x에다가 뭐 100을 대입해도 되고 뭐 10을 대입해도 되고. 그럼 10을 대입했더니 너는 10 더하기 12의 제곱이 그쵸? 10의 제곱 100 플러스 4 곱하기 10, 40에다가 4죠. 그럼 12의 제곱 144가 됐고 너도 더했더니 144.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되죠. 즉 어떤 수를 다 대입해도 어떤 x에다 미지수 어떤 값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너를 뭐라고 얘기한다?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등식은 얘들아 지금 다시 왜 배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봐. 어떤 fx를 계속 쓰고 있는 형태야. x-알파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나왔고 우리가 뭐 계산을 쭉 해보면 네가 나머지가 나왔죠. 그럼 이거를 우리 fx를 어떻게 나타냈니?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는 식으로 나타냈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너를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너를 검산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검산식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치?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야, 집 잘 나눴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랬을 때 이 검산해서 거꾸로 이 식 쓴 다음에 제대로 나눴는지 확인해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검산식이라는 얘기가 이 fx 값이랑 좌변이랑 우변이랑 항상 뭐가 돼야 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항등식은 보통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 알아낼 수 있다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지.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서로 무슨 값이야? 같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죠? 그러면 보자. 자, 우리가 그럼 항등식 무조건 그러면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항등식일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지금 어떻게 구분하냐면 문제에서 표현 자체를 조금 어떻게 주냐면 무엇에 관계없이 네, 무엇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관계없이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뭐 이렇게 쭉쭉쭉 주어지고 너의 항상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주어진다. 그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문제 앞에서 지금 얘가 뭐 미지수가 x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k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y로 주어질 수도 다른 문자 y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z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문자는 뭘로 주어져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뭐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k가 들어간 식이랑 k가 안 들어간 식으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만약에 x, y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얘는 문제가 지금 두 개 나왔다는 얘기니까 문제 주어진 식을 x가 들어간 식이랑 y가 들어간 식으로 뭔가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알겠죠? k에 관계없이란 말이면 k가 들어간 놈이랑 안 들어간 놈. 여기서 x, y에 관계없이란 얘기는 k가 들어간 놈, y가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져 무엇에 관계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성립하는지 주어져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자, 그럼 볼게. 만약에 어떤 식이 주어져 있어. 어떤 식이라고 할까? 이 ax 더하기 b 이꼴 0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써놓으면 지금 항등식이니 방정식이니 방정식이라도 문제 풀기가 좀 애매할 거야. 왜? a가 지금 0이 아니란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항등식 배우고 있으니까 만약에 ax 더하기 b 이꼴 0이 x에 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떤 꼴로 보는 거냐면 ax 플러스 b는 주어진 식이 0 곱하기 x 플러스 얼마? 우변이 0이니까 0인 형태로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지금 요거랑 지금 누구? 요 b랑 요거랑 지금 즉 x가 들어가 있는 한 끼리 같고 상수 한 끼리 같다고 보셔서 a는 얼마가 되고 a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b도 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차수가 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x의 뭐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 이꼴 0이 이것도 마찬가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졌으면 너는 x를 대입해도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무슨 꼴이 돼야 된다? 0x의 제곱. 우변은 0이니까 0x제곱 플러스 0인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얘랑 이놈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bx항이랑 이 x항, 아이고 이거 x항인데 잘못 썼다. 그 다음에 요 상수항이랑 상수항끼리 서로 뭐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 a는 얼마? 0, b도 0, c도 0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뭐 ax 더하기 b가 만약에 cx 플러스 d 꼴이 주어져 있는데, 너도 x에 관한 항등식이래. x에 관한 항등식. 그럼 x에 어떤 식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어떤 것끼리 x항끼리 같아야 되고, 지금 누구끼리 같아야 된다?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즉 그럼 너는 a는 누구랑 같아야 되고 c라는 놈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b는 누구랑? d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떤 a배 x-2 그 다음에 플러스 b배 x-3 네가 x 이렇게 돼 있대. 네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항등식일 때 a, b를 구하여라 그랬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기는 게 x에 관한 문제 봤더니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 랑 안, 왜 x가 들어간 놈이랑 x가 안 들어간 놈으로 뭔가 분류가 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얘 나눠 a의 x 마이너스 2a bx 마이너스 3b 네가 x가 될 거고, 좌변을 x가 들어간 놈끼리 묶었더니 a 플러스 b의 x가 됐고요. 너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네가 x가 됐다는 얘기지. 자, 근데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만약에 0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너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 요 x가 들어가 있는 항이랑 요 x가 들어가 있는 항 얼마니? 이게 뭐가 생략된 거야? 요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생략된 거다? 1이 생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요 상수항 2a-b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랑 이 0이랑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돼? x항이 계속 1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b는 얼마 나와야 되죠? 너는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가지고 연립해서 a, b 값 찾자고. 그럼 위에 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니? 얼마를 곱하는 게 편하나? 위에 식에다가 2를 여기다 2를 곱한다. 그럼 2를 곱했더니 2a 플러스 2b가 얼마? 2가 된 거죠. 그럼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b가 지금 2가 돼서 b값 마이너스 2라고 알아낼 수 있죠. 그럼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3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봐. 자, a, b를 이렇게 찾았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항등식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이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뭐가 되더라? 등호가 성립할 거라고. 그래서 x 자리에 뭐를 하나 대입해 보고 싶냐면 x 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고 싶어. 그럼 2를 대입했더니 x에다 2 대입했더니 a 곱하기 0 됐고요. b에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네가 2 대입했더니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a 곱하기 0은 0이고요. 너는 마이너스 b. 네가 2가 돼서 여기서 바로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 알아낼 수 있지. 그럼 b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양변, 이 위에 주어진 양변에 x 자리에 3을 또 대입해 보고 싶어. 3을 대입했더니 a 곱하기 3-2니까 1 플러스 이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3 대입했더니 0 돼버렸지. 얘가 3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a 곱하기 1이니까 a고요. 너가 0은 3이 돼서 a 값이 바로 얼마? 3이라는 것도 나오게 됐다고. 자, 얘는 봤더니 우리가 얘는 지금 뭐를 해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얘는 뭐를 해서 푼 거냐면 얘는 쭉 전개를 해서 좌변과 우변을 뭐 한 거야? 비교해서 푼 거고, 이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뭐를 한 건지 x에 어떤 수를 대입했죠.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보자. 자, 문제 주어졌을 때 x에 관한 항등 요 a나 b는 우리가 결정이 안 돼 있지. 항등식일 때 a, b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a, b가 결정이 안 돼 있죠. 자, 요 a, b를 결정 안 된 요 a나 요 b를 우리가 결정 안 된 개수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정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처럼 뭐 해서 하는 방법? 전개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왜? x에 관해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적정한 수를 대입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전개해서 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얘기하냐면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수를 직접 대입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해. 됐니? 그럼 계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은 구하는 방법이 얘들아 어떤 게 더 편할까? 계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은 어떤 게 편하다는 게 딱 결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를 보고 문제를 파악한다, 결정하냐면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제일 빨라. 알겠니?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뭐냐면 어떤 뭐 수치 대입법이란 뭐가 생각이 안 났을 때는 가장 무식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그냥 계수 비교법이야. 전개한 다음에 좌변 우변 비교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됐죠? 각각의 문제를 보면서 좀 봅시다.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1번이랑 2번 다 뭐 하란 얘기냐면 미정계수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봤더니 지금 다 X에 관한 항등식이야. 자, 1번은 봤더니 이거를 수치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복잡할 것 같고요. 그럼 1번은 그냥 뭐 하자는 얘기냐면 전개하자는 얘기야. 그럼 좌변 전개해 봅시다. 좌변 전개했더니 얼마니? x 세제곱 됐죠?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자, 그럼 너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으로 a-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3 플러스 a배의 x 더하기 3 됐단 얘기죠. 자, 요 식이 누구랑 똑같대? 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랑 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도 뭐하라? 이제 x에 관한 정리 끝났으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이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이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이 문제 해결만 해주면 되겠죠. 이게 x세제곱은 이제 더 이상 비교할 거 없고요. a-1이 누구랑 같고 b랑 같다는 얘기고, 자,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 a는 누구랑 같다? 2랑 같다는 얘기고, 3은 누가 된다? c 너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거 3개 이용해서 a, b, c 값 구하재. c 값은 구했네. c 값 3이라고. 그럼 여기 두 번째 식에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아냈고,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아낸 거죠.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자,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봤더니 이거를 전개하려고 봤더니 좀 복잡해. 근데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2번은 뭐를 하냐면, 잠깐만. 자, 얘를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눈에 확 보인다고. 얘 x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는 형태가 같은 것끼리 봤더니 봐. 요 x 1이랑 요 x 플러스 있죠. 그 다음에 요 x 마이너스 2가 같은 형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요 x랑 x가 같은 형태라고. 그럼 얘는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뭐로 찾아내는 게 훨씬 편하냐면,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 복잡한 수보다는 좀 간단한 수를 대입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대입할 수 있는 값은 x에 0, x에 마이너스 1, x에 얼마? 2를 대입해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0, 마이너스 1, 2는 어떻게 찾았냐면 네가 0이 되는 값들을 먼저 찾은 거야. 그럼 양변에 x에다 0 대입하면 0 빼기 0 마이너스 2는, 자, 0 대입하면 0 곱하기 너 해주면 0이고 너도 0이야. 그럼 얘만 남아. a에 0 대입하면 1 남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가 그냥 뭐가 된 거니? 마이너스 2a니까 이때 a는 얼마다? 1이라고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a가 1 나왔으니까 a 대신에 1 갖다 씁시다. 쓰고 이제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래.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2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됐죠. x 플러스 1이 0이야.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그 다음에 여기다도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얼마? 너도 0 된 거야. 됐죠? 그럼 남아있는 게 너만 남았다고. 그럼 b 남아있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됐다는 얘기죠. 그럼 2랑 마이너스 2는 없어져서 6이 3b니까 이때 b 값은 그냥 2가 됐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b 대신에 2도 쓰자고. 자, 그럼 세 번째 x 대신에 2를 대입했더니 4, 2,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는, 자, 2 갖다 대입했더니 너도 0 됐고 너도 0 됐죠. 그럼 10에 2,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니까 3 너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이 누가 됐고 6c가 돼서, 아, c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을 각각 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무슨 방법? 1번 문제는 개수비교법을 이용한 문제고요. 2번은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예입니다. 너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K가 들어간 놈이랑 안 들어간 놈으로 나눠야 된다. 그럼 주어진 식 전개부터 합시다. 이 K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알 수 있고요. K가 들어간 놈을 봤더니 여기 K, 여기 K, 여기 K 들어가 있죠? 그럼 K가 들어간 놈으로 묶습니다. K가 들어간 놈으로 묶었더니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K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무슨 꼴이야? K가 항등식이니까 0 곱하기 K 플러스 0꼴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요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식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 너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됐나요?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너는 1이란 얘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0이란 얘기니까 너가 7이 된다는 얘기지. 두 개 연립해서 구하란 얘기니까.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뺍시다. 뺐더니 얼마? 3x는 뺐더니 마이너스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얼마니? 5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5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봤더니 모든 실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 근데 딱 봤더니 모든 실수 xy에 관해 성립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우리는 x가 들어간 놈이랑 y가 들어간 놈으로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문제 조건 주어진 거 뭐부터 하자? 전개부터 합니다. 그럼 ax 마이너스 2a의 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가 0이란 얘기고, 자, x가 들어간 거 봤더니 누구누구니? x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x 있고 x 있고 그 다음에 y가 들어간 거 이렇게 있단 얘기죠. 되나요? 자, 그럼 x끼리 쓴다. x끼리 묶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배의 x 2의 x 그다음에 y 마이너스를 묶어야 되겠네. 묶었더니 2a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플러스 3 너의 y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이것도 무슨 꼴이라고?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꼴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얘랑 x랑끼리 같아야 된다고 했다.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2란 얘기고, 자, 이게 뭐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이 얘들아 이 0 마이너스 0y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냥. 그럼 2a 마이너스 3b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두 개 뭐해라? 연립하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위의 식에다 내가 2를 곱해버리면 얼마니? 2a 마이너스 2b는 누가 됐고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버리면 마이너스 b가 뺐더니 1이 돼서 b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 대입하면 1이 됐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a 값, b 값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